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치 투자에서는 요즘의 시장에서 대응하시는데 참 어렵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매매하기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 인기 있는 종목은 뭐고, 인기 검색어 상위 종목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나와 있고, 혹시나 저희가 궁금해하는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가서 예, 인기 있는 검색어 쪽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어렵다. 예, 그리고 또 와, 이런데 시장은 그렇게 크게 안 빠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계좌가 이 모양이지? 라고 하게 되면 딱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주도주 쪽에 있느냐 아니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 아니면 비주도주. 그러다 보니까 비주도주면은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밀리죠. 그러면은 거기서 매물이 쌓이면서 막 투매도 나오고 쭉 거의 뭐 52주 신저가 종목들 보다 보니까 속출해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주도주 가야지. 이게 나오는 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그럼 이쪽은 계속 가게 되고 비주주 아닌 이쪽에 무늬가 못 갖춘 종목들은 계속 하락하는 현상. 게다가 또 이쪽은 한번 또 턴을 하게 되면 보통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 그러면은 공매도가 출동을 해서 이거 여기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못 가. 공매도 빡 들어오게 되면 다시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조정이 나오는데 잠깐 이거 모멘텀이 센 종목이니까 공매도 계속 가면 안 돼. 그래서 좀 정리해. 그러면 공매도 청산 그러면 바로 가벼워져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안 가죠. 시작하고 와 저 주도주 같아 몰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쭉 가는 건 좋은데 저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거 손절에다가 이렇게 올라간 이 종목을 사야 되느냐 고민이 무지 커지는 시점이죠. 근데 그렇게 용기 있게라도 했어야 계좌가 여기서 만약에 20, 마이너스 20% 그럼 여기서 적어도 플러스 10% 이상은 벌 수 있는데 반 정도는 손해를 커버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나오는 괴로운 모습을 만드는 괴리감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별로 솔직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비주도주라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첫 번째 실적이 나오고 어떤 숫자가 보여진다 라고 하게 되면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면 버티는 게 맞아요. 아무리 소외됐다고 하더라도 2분기 실적 생각보다 여전히 잘 나온다 그러면 혼자서도 빠졌던 거 일단 빠진 건 중기 저항 때까지는 훅 들어올 겁니다.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 이거는 그냥 테마주 쪽의 성격이었어요. 테마주 쪽이었고 코스닥 한창 강할 때 이런 테마 저런 테마 막 갔던 것 중에 하나였고 성과 없는 종목이다. 아, 예,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정리 다 못하겠다 안 되겠다 그래도 50%라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걸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은 이런 쪽의 종목들이 그래도 가급적이면 눌림목 나올 때 대응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고 아니면은 이런 거 못하겠다 그럼 그냥 현금 주세요. 현금 두고 갈고 닦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예,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거나 다른 변화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거 새로운 주도주 나왔을 때 그때 나는 용감하게 처음에 들어가겠어 라고 하는 그 사이에 지금 현금 가지고 갈고 닦으면서 거의 쇠를 씹는 심정으로 예, 내가 이거 한 마이너스 30% 손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손절한 거 어떻게 찾느냐 이러면서 하게 되면 기회가 나옵니다.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시게 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서 고통받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또 계좌가 시장 대비해서 못 가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작은 조언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시고요. 예, 저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상담할 때 보면은 특히 이제 그런 것만 하지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 아유 그래 주도주로 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거의 이렇게 예전에 이랬으니까 여기 정고 좀 돌파 그랬기 때문에 이거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아. 돌파 매매는 무슨 그냥 내려오죠. 그랬다 여기서 살짝 돌아다 이렇게 빠진다. 이런 때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또 고민이 쌓이는 거죠. 아우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사면 왜 이렇게 꺾여버려? 근데 차트의 비밀도 있고 종목의 비밀도 있고 또 그때 또 단기적으로 빡 저희가 또 부각받는 스타일인 종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 될 때일수록 한번 정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반전의 기회 만들어 보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내시고요. 여러 가지 변화 나오면 같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18일 기준으로 검색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인기가 있는지 보니까 일단 가장 먼저 시장의 반응이 그러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를 이제 막 돌아가다 보니까 아유 안도의 한숨. 근데 SK하이닉스 보니까 부러워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될까? 그래서 계속 시세는 확인하시고 계시겠죠? 이게 들어오고 있고 노브랜드가 들어오네요. 예, 이거는 이따가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현대차 들어오고 있고
자동차 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출의 대표 주자 반도체 그리고 거기다가 자동차 이런 것들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래도 한국이 뭐 볼 게 있습니까? 1분기 수출 좋았고 2분기도 수출 좋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기다가 곱하기 환율까지 좋아졌어요. 환율도 워낙 약세로 뚜렷하다 보니까 실적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쪽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 물론 현대차가 여러 가지 또 인도법인 쪽에서 IPO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 관점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도 나오겠죠? 아유 여기 있네요. 예, 포스코인터 두 종목 거의 대왕거래 프로젝트의 왕좌.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탈락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보니까 몇 가지 사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거의 꿋꿋하게 자리 잡으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네이버. 와, 이거 한번 들어와 있네요. 에코프로 BM. 속상한 종목들 두 종목이 들어와 있고, 그 밖에 삼천당 제약, 그러니까 알테존도 여기 있죠? 예. 바이오 쪽에서 그래도 관심 있다라는 쪽에서 들어오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좀 힘 좀 빠지고 있는데, 다음 변화가 어떻게 될까? 수주 언제 나오니? 예, 이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HLB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약간 자리를 못 차지하네요.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삼양식품, 예, 식품 쪽에서 강자. 의외로 지금 쭉 보니까 식품 쪽이 인기가 없네요. 예, 그리고 또 화장품도 없어요. 와, 이거 쭉 올라가는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중과 반대로 하라. 추세는 가는데 대중과 반대로 하라라고 하게 되면 음식료, 예, 그리고 화장품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관심 없는데 저 자리 어떻게 쫓아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닐까?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 예, 당연히 들어오겠죠. 오늘 고가 살짝 돌파했다가 계속 관심이 높은 쪽.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전기전자, 그 IT, 반도체 이쪽으로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 현대로템 방산 쪽이고요. 방산이 다른 종목들 하나시스템하고 두 종목이 딱 들어와 있는데 그러네요. 방산 쪽은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주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가 사면 고점이에요. 현대로템, 와, 이것도 이번에 고점 돌파하나 싶었더니 못해. 그래서 바로 물량 나오는 거 보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방산주 특징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주 매매할 때 보면은 한 발 빨리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한번 당하고 그 사이클 한번 놓친다 그러면은 한번 또 쭉 쳐져가지고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먼저 이렇게 돌아갈 때 이쯤에 됐어 하고 먼저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물론 또 무슨 수주 나온다 그래서 빵 터지면은 아유 배 아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도 당해가지고요. 무슨 이런 수주 산업이 보통 플러스 알파가 이게 나올 걸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를 막 무럭무럭 하다가 진짜 수주가 딱 됐습니다. 그럼 주가가 갭상승해서 그냥 쫙 가야죠. Nope. 절대 이런 거 없습니다. 한국은 갭상승 딱 한다? 음봉 쫙 밀어버리죠. 호재 나와서 아침에 갭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던져야 되는 게 거의 이런 수주 산업의 특징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원자력 마찬가지고요. 이런 또 방산도 마찬가지고 수주 산업의 특징 또 조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도 대규모 수주 기대했던 게 나왔다. 그럼 그때가 일단 음봉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K증시입니다. 예, 이렇게 나오는 게 현 시점인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저희 영상에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 걱정 없이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패스하겠습니다. 혹시 SK하이닉스 해도 될까요? 네,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뭐 거기 신고가인 영역 쪽에서 과연 지금 누가 갖고 있으려고? 예,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그냥 잘 가져가면은 일단 된다. 하닉스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 위너십니다. 예, 위너시고 23만원대. 야, 가격대가 이제 참 그렇죠. 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제 뭐 10만원도 안 되던 가격대가 여기까지 꿋꿋하게 와 있는데 요즘도 많이 많을 거예요. 예, 하닉스 가지고 밸류 계산 안 된다, 먼저 급등했다, 삼성전자 사야지 왜 하이닉스냐 다 안고 어디까지 가나 같이 지켜보시죠. 그래서 노브랜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3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관심이 좀 높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노브랜드를 볼 때 이게 이제 일단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의 매매법은 한번 이렇게 쫙 하고 밀려서 점점 관심이 없었을 때 저 밑에서 움직일 때 그럴 때 한번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일단 기업 내용 보겠습니다. 저게 이마트가 하는 노브랜드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 신세계 이마트 없죠? 예,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브랜드 의류, OEM, ODM 방식으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OEM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뭐 영업무역이다, 한세실업 같은 OEM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보통 어디에 납품하냐 이거 가지고 많이 보죠. 뭐 니트 우분 소재, 그러니까 약간 성격은 한세실업 쪽의 성격이 높은데 니트 쪽이다 보니까 약간 겨울 쪽이 좀 높겠죠.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홈페이지 가서 볼까요? 예, 모르는 종목은 한번 덜어보자. 노브랜드. 예. 브랜드가 없이 우리는 만들어주면 다 하겠다라고 보신 거죠. 커스터머 한번 가보겠습니다. 커스터머에 누가 계시는지 보면은 이게 쫙 나와 있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 바나나 리퍼블릭 모르겠고요. 예, 모르겠고요. FNF FNF도 있네요. FNF 우리 해준다라고 보고 있고 갭, H&M, 제이크로 봤나요? 예.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제이 맥락일 좋은 브랜드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코올스는 아는 것 같아요. 키스도 들어본 것 같고 예, 리바이스 있고 맞네요. 뭐 예, 올드네이비, MLB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직접 자체 브랜드 월마트 쪽에서도 나가고 있고 이렇게 나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타겟도 있네요. 예, 타겟도 들어가는 그 할인점 쪽이죠. 이런 것들이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될 만한 상황인가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매출 비중이 니트와 우분 소재가 66%, 34%다 보니까 결국에는 겨울때가 성수기입니다. 그러면 가을부터 오더 받고 그때부터 매출이 쭉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이제 슬슬 성수기가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쯤인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시총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더 늘었겠죠. 1,900억, 2,200억, 2,300억대, 2,000억대 이상으로 갔습니다. 2,000억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는 회사야 되겠죠. 그러면 볼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한때는 200억, 470억 나왔다가 또 100억대로 확 줄고 또 올해 예상은 360억 왔다 갔다 하네요. 실적이 의류 쪽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의류 쪽이 이제 어차피 오더를 받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 때부터는 되게 어지러웠었죠. 그러니까 이때 의류회사 많이 망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다 보니까 그럼 쭉 정리가 되고 그 재고 닫던 다음에 그 다음에 1, 2년간 고생하다가 다시 이제 사람들이 리오프닝이 시작됐다. 재고 쌓아야지. 그러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엔 소비 심리가 또 꺾이고 밖에 나가는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동안 모아뒀던 다 썼어요. 그럼 이제 일하러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또 높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 심리는 또 떨어지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무슨 옷이야. 그냥 있는 거 입어.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적도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러면 똑같이 의류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받을 거는 재고입니다. 재고가 먼저 쭉 빠져서 아니면 재고가 적정 이하로 내려가다 보면 또 발주를 해서 재고를 쌓아놓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 재고가 적정한 레벨 밑으로 가기 시작해야 발주가 더 많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는 재고가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 심리가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자 내야지 무슨 옷이야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밥값도 이렇게 올랐는데 무슨 옷을 사 이러다 보니까 의류 쪽이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이 만약에 360억 영업이익을 예상한다. 상기순이익 230억 예상한다. 비싼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2천억대 밑으로 내려갔을 때가 기회는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예상이 물론 예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근데 한 200억대 정도 영업 순이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2천억대 밑으로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바로 좀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기술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보니까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분봉상으로도 뭔가 갑자기 매수가 막 들어왔는데 이게 뭐 때문인지 이슈가 있었나요? 예, 이슈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는데 매수가 갑자기 딱 들어서 뭐 누가 주식수 변동이 됐나요? 예, 이건 모르겠는데 일단 갑자기 매수가 딱 붙습니다. 그러면 이것 봐라 하고 강하게 들어오겠죠. 근데 한 짧은 매매가 들어왔었을 때 볼까요? 예, 한 살 뻔한 자리 나왔었네요.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쭉 하고 갈았는다 그러면 네, 일단 제가 보는 자리에서는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다가 그냥 놓쳤더니 쭉 가는 이런 패턴이다 보니까 워낙 강하게 갔네요. 강하게 움직였긴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회사를 뭐 2,500억, 시총 3,000억대까지 갈 만한 이유가 있을까?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실적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수출 쪽이다 보니까 의외로 수출에서 나오는 원화 약세 흐름 가지고 예상보다 더 실적 좋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때 나왔던 시가가 이때 31,000원입니다. 네, 여기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의 특징은 이때 시가와 그때 만들었던 고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때는 31,000원대인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저항권이 하나가 떡 자리하고 있죠. 이것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시가와 그리고 이때 나왔던 저항권까지 생각한다. 이거를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안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세는 31,000원대 안착해서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라면은 일단 이 정도 부분에서 끊을 것 같습니다. 신규주는 또 쭉 하고 빠지다가 갑자기 빡 하고 올려서 반발을 맞고 이쯤에서 또 보통 또 단기적으로 이제 물량 나갈 사람들도 여기서 정리시키고 또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전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어서 안 깬다 그러면 다시 이때부터 또 저항대 돌파 시도하고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면서
보유예수 물량 있죠? 예, 그래서 그거 한 달짜리, 3개월짜리 이런 거 소화하러 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히려 그때 샀다가 좀 제대로 탈출 못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31,000원대는 한번 나올 기회를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쪽에서 밸류와 기업들 내용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세하게 봤죠? 예,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